안녕하세요. 엘리쌤과 인공지능의 엘리쌤 이엘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엠블럭에서 가위바위보 게임을 만들어 보았어요. 이번에는 가위바위보 게임의 코드를 좀 더 구조화 시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의 특성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차시에 우리가 함께 만들어 본 코드입니다. 여러분이 이 나의 스프라이트의 코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별로 좋은 코드는 아니에요. 똑같은 명령이 반복이 되고 있죠. 우리는 이것을 좀 더 구조화를 해볼게요. 이 표는 지난번 코드를 작성할 때 우리가 참조했던 표입니다. 가위바위보 이 세 경우에 대해서 각각 가위바위보 이 세 경우 총 9가지 경우에 대해서 우리는 만약 뭐뭐라면 아니면 하는 조건문을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이것은 엘리쌤이 1, 2, 3 난수를 발생해서 낸 가위바위보이고 이것은 여러분이 카메라를 향해 낸 가위바위보예요. 우리는 가위를 1, 바위는 2, 보를 3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1과 1, 2와 2, 3과 3 이렇게 같은 것을 냈을 때에는 무승부가 돼요. 그리고 바위와 가위, 보와 바위, 그리고 가위와 보가 있을 때에는 여러분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잘 관찰해 보세요. 바위는 가위를 이기고 보는 바위를 이기고 그리고 가위는 보를 이기게 됩니다. 즉 숫자가 하나 큰 것이 하나 작은 것을 이기게 돼요. 좀 더 확장해 볼까요? 이런 표를 그려보면 어떨까요? 숫자가 하나 큰 게 이기게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1이 3을 이기지? 그러면 1이 아니라 이걸 4라고 만들면 4는 3을 이길 수 있잖아. 맞죠? 그러면 컴퓨터가 생성하는 난수는 1, 2, 3으로 만들고 여러분이 내는 것은 바위, 보, 가위의 순서대로 2, 3, 4로 만들면 어떨까요? 네. 그런데 이기는 경우는 이제 해결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낸 것에서 엘리쌤이 낸 것을 뺀 값이 1이면 여러분은 이기게 돼요. 그러면 무승부인 경우에는요. 네, 이 경우와 이 경우는 둘 다 2, 둘 다 3인 경우이기 때문에 해결이 되지만 이번엔 이 경우가 해결이 되지 않네요. 가위는 4이고 가위는 1이고 4하고 1은 같지 않은데요.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때요? 이 값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엘리쌤이 낸 것과 같을 때는 무승부가 된다. 4를 3으로 나눈 나머지는 1이에요. 1과 1 같을 때는 무승부. 이 경우는요. 3과 3 같은 경우 무승부. 2와 2 같은 경우 무승부. 이렇게 해서 이 값을 2번, 3번, 1번으로 바꾸게 된다면 이 바꾼 값을 가지고 비교를 한다면 이번에는 위와 같은 규칙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낸 게 엘리쌤이 낸 것과 같거나 여러분이 낸 걸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엘리쌤이 낸 것과 같으면 무승부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낸 것에서 엘리쌤이 낸 것을 뺀 게 1이면 여러분이 승이에요. 나머지 모든 경우는 엘리쌤의 승이에요. 이렇게 되면 규칙이 굉장히 단순해지죠. 아까 9가지의 경우가 있었다면 이 경우에는 3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코드로 만드는 것은 좀 더 쉽겠죠. 여러분은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에 대해서 아나요? 우리는 이제 변수가 무엇인지는 알아요. 엘리쌤의 결과, 나의 결과를 변수로 만들어서 값을 저장해 두었어요. 다음에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값을 보관하는 공간이 바로 변수예요.
그렇다면 여러 개의 값을 보관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할까? 우리는 리스트라는 것을 만들어요. 이렇게 가위바위보 목록이라는 리스트 하나를 만들어서 이 리스트의 첫 번째는 가위를 넣고, 두 번째는 바위를 넣고, 세 번째는 볼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가위바위보 목록의 리스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값을 참조할 때 우리는 가위바위보 목록의 1번째 항목, 가위바위보 목록의 2번째 항목, 가위바위보 목록의 3번째 항목 하는 식으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1부터 3 사이에 임의수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가위인지 바위인지 보인지 정하기로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우리는 난수 또는 LCM 결과라는 어떤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발생한 난수를 그 변수에 저장하고 그 변수 번째 항목을 참조하는 것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1부터 3 사이의 임의수를 자주 사용하면 그때마다 새로운 난수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같이 코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코드는 이전 차시에서 여러분과 제가 만들었던 코드예요. 먼저 엘리쌤의 코드부터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 거예요. 여기서 리스트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가위바위보 목록이라고 만들게요. 모든 스프라이트에서 사용을 할 거고요. 네, 가위바위보 목록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위바위보 목록에 3개의 값을 넣어줄 거예요. 추가하기를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가위라고 넣어줄 거고요. 실행. 가위라고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는 바위, 실행. 그 다음에 보라고 넣어줄 거예요. 네, 가위바위보가 차례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버립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가위바위보에 첫 번째에 가위를 넣고 또 복사해서 두 번째는 바위를 넣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못 넣었다면 또 삭제도 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를 다루는 방법은 이와 같아요. 우리 이전에 있던 것들을 모두 삭제할 수 있습니다. 모두 삭제라는 것을 클릭해주면 모두 삭제가 돼요. 그리고 다시 이것을 실행하면 똑같이 가위바위보로 삽입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삭제할게요. 앞으로 쓰지 않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만약 뭐뭐가 참이라면 이라는 이 블럭이 필요가 없어요. 모두 과감하게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1부터 3 사이의 임의수를 엘리쌤의 결과로 만들고 나의 결과 2, 3, 4와 비교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엘리쌤의 결과에 1, 2, 3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엘리쌤의 결과를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엘리쌤의 번째 항목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쵸? 여기에서도 엘리쌤의 결과가 아니라 바로 이 값을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코드가 굉장히 단순해졌어요. 이제 엘리쌤의 결과에는 1, 2, 3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제는 나의 코드를 수정할 차례입니다. 엘리쌤은 냈어요를 받았을 때 우리는 나의 결과를 인식 결과로 설정하기, 이런 부분은 그대로 둘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을 수정할 것입니다. 이 길고 긴 코드를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반드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결과를 가위바위보 대신에 2, 3, 4라는 숫자로 말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TM에 가서 학습 모델에 가서 가위바위보 대신에 우리는 2, 3, 4라고 바꿀 거예요. 바위가 2였죠.
보가 3이었어요. 그리고 가위가 4였어요. 이 순서를 틀리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델을 사용할게요. 이제 나의 결과를 그냥 말하면 2, 3, 4라고 말할 거예요.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가위바위보 목록이 필요합니다. 즉, 변수에서 이 가위바위보 목록의 몇 번째 항목을 말하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죠. 2, 3, 4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네 번째 항목은 없어요. 4번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네 번째 항목도 하나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삽입이라고 있죠. 이 코드를 실행할게요. 4번째를 가위라고 해서 하나 삽입을 하겠습니다. 네, 4번은 가위예요. 그리고 이것은 삭제합니다. 그러면 가위바위보 목록의 나의 결과 번째 항목을 이제 정확하게 말하게 되겠죠. 나는 한국어로 설정하고 나의 결과를 말하게 될 건데요. 이 나의 결과가 아니라 이번에도 가위바위보의 나의 결과 번째 항목을 말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모두 버릴 건데 우리는 중복되지 않는 한 여기에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1초 기다리기도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수정해 볼게요. 이전에는 엘리쌤의 결과가 가위이면 나의 결과가 가위이면 이렇게 비교를 했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우선 엘리쌤의 결과가 가위이면 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졌고요. 이걸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우선 비기는 경우는 나의 결과가 엘리쌤의 결과와 같거나 기억나시죠? 또는 있었죠. 어떤 경우였죠? 뭐와 뭐가 같을 때였죠? 네, 나머지 연산을 한번 했었어요. 나는 4이고 엘리쌤은 1일 때, 즉 나의 결과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엘리쌤의 결과와 같을 때 이런 경우에는 비겼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서로 비겼어요. 그리고 나의 결과가 아니고 빼기 연산이 한 번 있었죠. 나의 결과에서 엘리쌤의 결과를 뺀 것이 1인 경우에는 내가 이겼어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경우에는 엘리쌤이 이겼어요. 보세요. 밑에 길게 붙어있던 코드들이 모두 이렇게 간단해졌습니다. 우리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네, 이 리스트는 보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인식창을 하나 열고요. 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시작을 해봅니다. 가위, 보, 엘리쌤이 이겼어요. 가위, 엘리쌤이 이겼어요. 가위, 내가 이겼어요. 가위, 비겼어요. 네, 잘 되고 있나요? 여러분들도 잘 되고 있나요? 네, 여러분은 이제 리스트를 언제 사용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리스트를 사용해서 코드를 어떻게 단순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아두이노와 같은 장치를 연결했을 때 이 스프라이트와 장치가 어떻게 통신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